2014년 12월 3일 밤 성북동 안보실장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21시 19분경 증인의 보좌관인 양원석으로부터 대통령 부속실에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이상 회의를 소집했다는 말을 듣고 21시 40분경 용산 대통령실로 출발하셨죠. 네. 사실 이 무렵 외교 현안으로 피청구인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를 방문하는 순반 날짜를 논의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증인은 이 문제로 회의가 소집되는 것인가 추측하여 보기도 하였죠. 그렇습니다. 또 용산으로 향하는 승용차 안에서 기자들 사이에 밤 10시에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셨죠. 네, 국방부 대변인실에 어떤 기자 한 명이 그런 그 카톡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증인은 22시 1 내지 2분경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5층 대기실은 대통령 직무실 옆에 대접견실의 별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대기실로 안내되었고 당시 그곳에는 김태효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연 민정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대기하고 있었죠. 네, 하여튼 뭐 사람들이 사실 출입구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계속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억은 그렇게 났습니다. 어느 정도 대기하는 시간이 흐른 후에 대통령 집무실로 가보자는 누군가의 제안에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보니 정진석 비서실장 혼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증인이 물으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말과 함께 대통령이 현재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으셨죠? 네. 그때 갑자기 대통령이 대접견실에서 복도로 나왔다는 말이 어디선가 나와 증인은 비서실장 등과 함께 집무실에서 복도로 나와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였고 증인도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라고 말하셨죠. 그런 취지로 말씀했고 몇몇 수석들도 따라가면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증인이 그때 무슨 비상계엄입니까 라고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때는 무슨 논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고 바로 직전에 1, 2분 전에 비서실장한테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뭐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네. 증인은 그때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뭐 조직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그때는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라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뭐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만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대통령이 내가 책임진다, 내가 결심한 것이다, 이미 결심했다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국민 담화를 위해 내려갔죠. 네, 뭐 그런 취지 비슷하게 내려가셨는데 그때 당시는 대국민 담화를 하러 내려가신지 몰랐었고요. 대통령 내려가시고 난 뒤에 저하고 비실장이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에 가서 총리님으로부터 뭐 자세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후 증인이 비서실장 등과 함께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로 들어가니까 그곳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기재부 장관 등이 있었고 증인이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다른 말은 안 하고 큰일 났다라고만 다들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제가 물어봤는데 뭐 그분들도 경향이 없었는데 답은 안 하고 큰일 났다고 하고 뭐 기재부 장관하고 기억나는 것은 그 외교부 장관이 뭐 반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자기들끼리 하고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대접견실에 들어갔을 때는 아까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탁자 위에 비상계엄 선포문 등 서류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 어떤 서류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 증인은 당시에 한 국무위원께 방으로 안내해서 들어가면서 큰일 났다, 국방부 장관이 사고를 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총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정정을 제가 해드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제하러 한 11월 4일 02시 30분 정도경에 총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님께서 대통령님께 보고 들어가기 전에 총리님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사항을 전혀 모르니까 제가 그때까지 파악했던 이 진행 사항을 옆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참의장이나 계엄사령관은
잘 모르고 있고 주로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고 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상황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총리님께서 경찰에 진술할 때 국무회의 전에, 그러니까 선포에 의한 국무회의 전에 한 거로 좀 착각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돼서 제가 그 수사기관에 정정도 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도 맡고 있기 때문에 증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장 김상호 소장에게 2, 3회 전화를 하여 북한과의 전선, 접경 지역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후 방송을 통해 국회에 계엄군이 진주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고 군이 국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23시 30분에서 24시경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전화하셨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합참의장에게 국회에서 충돌이 나면 큰일 나는데 계엄군과 연락해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를 물어보았고 김명수 합참의장도 자신이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1시 3분경 방송을 통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후 01시 20분경 대통령 부속실로부터 지금 대통령이 합참 전투 통제실로 이동하는데 국가안보실 인성환 2차장과 최병욱 국방비서관이 수행하라는 연락을 받으셨죠. 네, 뭐 부속실에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부속실에서 우리 보좌관한테 알려줘서 보좌관이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01시 31분경 인성환 2차장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에 와 계시는데 여기 오래 있는 게 적절하지 않으므로 증인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함께 빨리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죠. 네, 그런 전화를 했습니다. 예. 전화를 받은 후 증인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빨리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에 오래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함께 모시러 가자고 말하였죠. 네, 그때 대통령 같이 이제 한 15, 16분 지난 시점이라 모시고 가는 거로 비서실장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예. 증인과 비서실장이 01시 41분경 합참 결심지원실로 들어가니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법령집을 보고 계셨죠. 법령기라 특정할 수는 없는데 큰 책자를 보고 계셨고 제가 기억에 그때 의안과 의안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국회의원 한 경험이 있어서 국회 관련 법령경을 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 것은 01시 41분이 아니라 검찰은 합참에 CCTV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것을 확보한 경찰 공조반에서 제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경찰 수사관이 01시 46분에 비실장하고 제가 합참 지하실에 도착을 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01시 49분에 합참을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그 경찰에서 수사관이 이야기한 시간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증인은 대통령이 계엄 법령을 보면서 김용현 장관과 박안수 총장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달라고 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뭐 초기 상황으로 아마 인성환 처장이 저에게 그 사항을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증인이 도착할 당시에는 그곳에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 3사람만 있었습니까? 네. 증인은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4일 01시 20분경 합참으로 가서 김용현 장관, 박안수 총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욱 국방비서관 등과 함께 이른바 결심지원실 회의를 할 당시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 500명 정도가 투입되었다는 김용현 장관의 보고를 들은 피청구인이 국회 병력 투입수가 부족하다면서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사실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모르고요. 저는 한 바에 의하면 우리 그 2차장과 국방비서는 그런 사실을 없었다고 보고를 했고 그들이 국회 국조특위에서 정인 순서를 한 가운데 정인으로 신문을 받을 때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인은 처음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해제됨에 따라서 장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합참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빨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인데도 10여 분이 지나도 합참을 나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계엄 해제를 빨리 해야 불상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까? 네, 뭐 제가 그 계엄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TV를 보니까 시민들하고 또 뭐 국회 인원들하고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빨리 계엄 해제를 하고 병력을 철수시켜야
혹시 뭐 이상한 우발 사태가 안 나도록 해서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께 빨리 해제 건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이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 대통령이 그 합참 결심지원실에 상당 기간 머무르면서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세 사람만 남아서 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은 제2계엄 등 또는 계엄 해제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 등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습니까?